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오늘은 전공 면접 및 인서 면접 실수 경험담인데요. 제가 뭐 한 실수는 아니고 면접자가 면접관 딱 맞닥뜨렸을 때 거의 다 다대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 있을 때 다른 그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것을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관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실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음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필기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필기 화면 들어왔습니다. 요새 제가 그 해킹하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강의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요새 좀 수요가 좀 그 취업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시즌 이제 시작을 하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공준모하고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메일링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좀 파이썬하고 이런 거 강의 원하시는 분들도 좀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면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거의 이제 제가 거의 말씀드리는 그 기준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사기업도 해당되죠. 사기업도 해당되는데 거의 기술직 관련 면접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관련 면접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 만약에 사무직이나 그런 이제 문과 계열이시라고 하시면 이제 이거 강의가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면접에 대한 소양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분 자기소개입니다. 네, 1분 자기소개.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어, 준비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죠? 네. 일단 1분 자기소개를 했을 때 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양 해야 됩니다. 지양. 나는 어떤 거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서 빗대서 표현하는 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계속 뭐 나는 개입니다. 나는 소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저는 우직한 소입니다. 이런 그런 멘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제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거에 그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거 빗대서 표현하는 거는 지양을 해서 1분 자기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에다 빗대서 하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해왔고 이 회사에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줘야지 저는 우직한 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디 그 특정 회사는 거론 안 하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면접을 봤을 때 다대다로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분 자기소개를 정확하게 하고 했는데 또 옆 지원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직한 소입니다. 저는 맡은 바 임무를 다 충실히 뭐 할 수 있는 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단은 다음 그 경영진 면접 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때도 신입사원 그러니까 신입직원 그 연수 때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는 뭐뭐에 대해서 빗대서 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이제 이런 거를 쓴다는 것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나 네 가지까지는 좀 1분 안에 넣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1분 자기소개가 뭐 나를 이렇게 팍 표현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면접관들은 뭐를 하냐면 이력서를 봐요. 이력서나 자소서를 봐요. 그때 봐요. 그때. 왜냐면 그 뭐 소규모로 채용하는 데는 뭐 그 면접관이 뭐 서류 전형도 보고 뭐 필기 점수도 보고 했겠지만,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관들은 다 공공기관이고 이제 꽤 규모가 큰 기업들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필기 아니 서류 때 본 면접관하고 지금 본 면접관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도 시키고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안 듣고 그냥 그 시간에 자소서하고 이제 그런 거를 봅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소서가 이 사람이 어떤 걸 했지? 그때 1분 자기소개 때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으면 4분의 시간이 면접관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동안 그 4명에 대해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소서를 통해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는 1분 자기소개는 그렇게 너무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뭐 면접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저는 4가지에 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 1분 자기소개 시간 때 면접관은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영향을 하지 말고 1분 자기소개 때 우리가 자소서에 적었던 그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3가지, 그러니까 거의 한 2~3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알려주는 표현으로 1분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나왔죠. 1분 자기소개 때는 면접관들이 1분 자기소개 듣진 않고, 아니 그 얼굴은 보죠. 얼굴은 보는데 사실 얼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자소서 보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여러 면접을 봤었지만 70% 정도는 노트북이나 자소서 그런 그 자료를 보고 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안 좋은 건데요. 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사를. 저도 이제 어느 기관에서 면접을 봤을 때 그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뭐 예전에는 잘 못 살았고 뭐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을 시키는데, 이거는 바로 마이너스 또는 바로 탈락입니다. 이거는 면접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장점만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그 시간 동안에 그거는 이제 바로 안 좋은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사나 그렇게 불우하다는 그런 거, 뭐 안 좋다는 거,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지향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표현을 하고, 나는 뭔가 이제 그 신입 직원 뽑는 거니까 경력직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 가정사도 이제 경력직도 해당됩니다. 경력직. 저도 이제 몇 번 경력직 면접을 봤었는데 경력직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 직원의 경우 일부 경력직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보는 거. 자기가 다 한다. 자기가 다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막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그냥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 헷갈리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면 항상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통신의 기초죠. OSI 7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하면 1계층에서는 물리계층이 있고 2계층에서는 프린테이션 계층이 있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2계층에서는 프린테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표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르는데 그냥 합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신입 직원 면접에서는 내가 다 안다. 왜냐면 그 면접관들은 다 실무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8년 이상인 그런 그 이제 경력이 되신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알고 나머지는 이 회사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우겠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 내가 다 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막 머클트리 나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사업들 하죠.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비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경력직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력직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채용을 할 때 특정 그 부분만 뽑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다 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은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 기업에서 이렇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됐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인성이 과연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행위라고 하면 이 채용 과정이 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인생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조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계하면서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면접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입은 뭐 기술적으로 많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거의 이제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인성을 거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이면 뭐 착하게 보여야 되냐? 아니면 뭐 당당하게 보여야 되냐? 아니면 열정적이게 보여야 되냐? 하면 인성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지원자를 뽑았을 때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시키는 일 빠짐없이 잘하면서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것이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 면접 때도 인성을 좀 봐요. 그래서 인성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이 직장에 들어가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존재를 뽑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 특출나거나 뭐 특출나면 좋죠. 하지만 그 특출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성까지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술적으로 부족하면 됐죠. 부족하면 어차피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선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받아가지고 뭐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회사 집단이기 때문에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인성이
정확하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면접에 준비하실 때, 대답하실 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뭐 아마 스터디를 하실 거예요. 면접 스터디 어디에다가 이제 필기가 붙으면 항상, 저도 뭐 예전에 먼저 이제 필기 합격하자마자 바로 다음 카페 들어갔어. 다음 카페 들어가서 공준모이죠. 네이버 카페인가요? 하여튼 공준모 들어가서 스터디원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 스터디를 하면, 저는 항상 인성적인 것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도 인성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좀 이제 어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같이 이제 그 꾸렸던 그 스터디 원준 중에서 거의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100%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인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선임 직원들도 면접 볼 때 항상 이제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둥글둥글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딱 유념을 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성이 이제 모든 기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스타트업도 한번 해봤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이 중시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 관련해서 대답하는 것도 이제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하는 것도 하나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에 들어가니까 이제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긴장이 되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말투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들도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보기 전까지는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바르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기술적인 거 답이 틀려도 인성만 바르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 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제가 좀 일하고 있는 분야 정보보안인데 계속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해서 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좀 미안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음에는 좀 좋은 컨텐츠로 해서 해킹이나 이런 취약점 분석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